일단 어제 나로 누리호. 누리호. 네. 제가 나로에 한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자, 한이? 누리호 네.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꾸 우리 언론에서는 이거 자체를 위성궤도 진입에 실패해서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써내는데요. 뭐 절반의 성공, 뭐 네. 실패, 뭐 아니 절반이 아닙니다. 네. 애초에 우리가 위성 관련된 저기는 실험 대상이 아니었어. 발사체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위성 궤도까지 올려본다. 700km 높이까지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쏴본다는 게 1차 목표였고 위성은 아예 달지도 않았어. 그냥 위성 모사체. 이게 모형만 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형만 이 띄워봤는데 짐벌로 무게로 해갖고 예. 달아서 보낸 거예요. 보내봤는데 거기에 뭐 안 들어갔다. 그 정도고 이제 발사체는 아예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정부의 음. 고도에 예견된 실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도의 연출이다, 연출. 예견된 실패다. 네, 실패를 연출한 건데 왜죠? 사실은 속으로 100%를 챙긴 거예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발사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첫 번째 국산 기술, 그렇죠. 거의 100% 국산 기술로 발사하는 그 발사체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뭐 30% 정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국가, 미국, 러시아도 다 실패했어요. 몇 번씩은. 네. 심지어 제일 실패를 많이 했던 애들이 지금 우리가 제가 늘 싫어하는 사기꾼, 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하기 지난번 이 나로 실패 이후에 7년 만에 이걸 우리가 해낸 거거든요. 7년 동안 국산 기술로 연구원 250명이서 이거를 100% 국산 기술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 나로우의 1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로켓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죠. 발사부터 시작해서 궤도 올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해낸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위성에 관련된 기술은 일단 우리가 위성 궤도 높이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한 겁니다. 원래 보통 위성이 300km 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00km 궤도가 제일 멀어요. 물론 이제 그 특수 그 관측 위성 같은 경우는 3000km까지 올리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정지 궤도 위성이 500km에서 1500km 사이에다가 이걸 겁니다. 군사용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대형 위성들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누리호가 실어 올렸던 중량이 1.5톤입니다. 실제 2.5톤 중량분의 모형을 700km 높이까지 밀어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세계에서 6개국밖에 못하는 거고요. 그 6개국도 1km 넘는 걸 못합니다. 1톤 넘는 거는. 네. 북한이 광명성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쏘아 올렸잖아요. 그거는 300km입니다. 쏘아 올리는 무게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1.5톤까지 올렸고 이거를 2.8톤까지 늘려서 내년에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요즘 다 이게 경량화돼가지고 1톤 넘는 것도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2.8톤의 탄두 무게를 다음 목표로 해서 5월 달에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두가 아니고 탄두라고. 발사체 무게를 2.8톤 내지 2.7톤 정도를 기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실패가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3단 로켓으로 되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네. 1단에 75톤 로켓 4개가 동시 분할을 해갖고 밀어 올렸고요. 그 다음에 2단이 다시 점화가 돼가지고 페어링을 해갖고 페어링 과정까지도 완벽했어요. 여기에도 이제 75톤 로켓이 들어갔죠. 네. 이제 나머지 3단 로켓은 궤도에 올리기 위한 7톤짜리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75톤짜리는 다 성공적인 위치에 올렸는데 7톤짜리를 올렸던 이 발사체가 연소 과정에서 일찍 멈췄어요. 한 46초 일찍 네.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속도가 한 1km 정도 덜 나왔습니다. 7.5km 정도가 네. 나와야 되는데 뭐 6km 정도. 이게 초속입니다. 무게가 아니고 네. 초속 7.5km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분사가 7톤 엔진이 중간에 한 50초 좀 못 될 정도로 먼저 끊어지는 바람에 맨 마지막에 가석이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가속이 붙었으면 그 1.5톤짜리가 우주 궤도를 뺑뺑 돌고 있겠죠. 위성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사체이기 때문에. 그냥 쇳덩어리. 쇳덩어리예요 그냥. 1.5톤 무게 만들어놓은 쇳덩어리. 모사체인데 네.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잘 맞추던 네. 우리가 절묘하게 50초를 덜 분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은 모르겠죠. 조사한다고 하는데 나는 다 원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왜죠? 50초를 덜 태운 거지. 왜? 왜들 태웠어? 그래야 추락하거든요. 이게 미사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아니지만 1.5톤짜리 얘가 추락을 해요. 네. 그 속도가 모지려면. 네. 나는 이게 고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추락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민가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연덕스럽게 우리 연구원이 말합니다. 호주 앞바다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잠깐만, 예정이라고요? 그러면은 예상을 한 예상하고 거네? 있어. 그렇지. 이미 그거를 호주 앞바다에 떨어뜨리려고 나는 50초 분사를 덜 했다고 봐요. 어허. 그럼 우리가 발사한 그 모사체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호주 앞바다에 정상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1.5톤짜리 탄두를 우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지구 반대편 호주까지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그럼 이게 ICBM이지 이게 무슨 위성 발사체냐고 에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이게 ICBM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미사일 수가 없는 게 이게 액체 연료로 가기 때문에 주입 그렇죠. 시간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거 미사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사일성으로 쓰려면 고체 연료를 써야 된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북한 건 안 그랬나 똑같은 거지. 북한도 네. 고체 연료로 북한은 고체 연료로 ICBM을 쏠 수준이 쏘. 안 돼요. 지난번에 은하 3호 쏴갖고 광명성 올린 것도 이제 걔네들은 고체 추진 엔진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고체 추진 엔진이 될 수 없는 게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 갖고 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술에 일본이 좌절을 느끼는 게 뭐냐면 북한식 광명성은요 4개를 묶어 갖고 유도 없이 막 쏴 올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쭉 4개가 그냥 실컷 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정 계단 1단 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2단, 3단을 해갖고 자기가 추구하는 고도까지 올라갔지만 그래도 300km에서 400km 정도 사이에서 없어졌어요. 그 고도까지 도달한 건 알지만 네. 걔네들도 지네 발사체를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700km 궤도를 갖고 거기에 도달을 했고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크러스터를 통해 갖고 유도를 했다는 거야, 방향을. 우리 그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약간 동북쪽으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래서 호주에 떨어진 거야. 그럼 그 의미가 뭐겠느냐? 이 자체 크러스트를 통한 방향 유도 기술, 1단 로켓을 통한 방향 유도 기술도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거야. 직각으로 쏴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2단, 3단으로 분리를 한 게 아니고 1단 로켓 자체가 비스듬히 올라가는 모형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2단과 3단 단계에서 안에 있는 발사체 방향을 바꾸는 실험까지도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일 놀란 건 뭐냐? 미사일이 너무 날씬해. 그 거대한 그 크기와 성능에 비해서 이게 미사일이 날씬한 게 아니고 로켓가 너무 날씬해. 자꾸 미사일이라고 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로켓 같은 경우에는 정신 차려야죠. 네. 오늘 또 약기운에 이런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다른 로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부 직경이 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로켓은 기럭지만 길고 외부 직경이 굉장히 작은 편으로 세련되게 줄여서 만든 겁니다. 네. 저거는 발사대가 아닌 함정이라든지 궁극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최대한 스림한 디자인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아예 좀 이거를 보고 요 흰색 누리호를 국방색으로 칠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네 그러니까 현무 그 색깔처럼. 이러면서 이게 위성 맞나 이런 느낌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실험을 다 한 거예요. 애초에 이 위성을 안 올렸는데 네. 굳이 거기 인공위성 띄울 거면 뭐 합니까? 우리 지금 탄도 중량을 이제 2.8톤 실험하고 난 다음에 5톤 이상으로 또 갈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액체 추진 연료를 고체로 바꾸려고 또 그 개선 작업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진이 250명밖에 안 되고요. 기간이 7년이고요. 네. 들인 비용이 2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조밖에는 되게 작은 건가요? 네? 뭔가 많은 것 같은데 2조면 아닌가? 이게 네. 일본이 30년 동안 그 자기네 자체적인 로켓 위성 발사 로켓 기술 개발하는데 들인 비용이 현재까지 진해 추산으로 13조 원 정도 돼요. 30년 동안 들인 돈이 13조? 예, 13조 원인데 이걸 물가 가치 그러니까 30년 동안 들인 돈이잖아. 그동안은 물가 인프레를 계산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30조 원 이상을 쓴 거예요. 그랬는데도 실패를 자꾸 해. 중국 로켓은 사실은 이제 성공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로켓인 거고. 성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실험에 완벽한 성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 국가에서 흉내도 못 내는 발사 과정 중에 가속 과정 중에 궤도 조정을 하는 기술까지 보여줬다니까 이번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가장 발전된 민간 로켓을 쏜다고 해요. 미국에서 그걸 이제 멀린 엔진이라고 하는데 멀린 엔진이 사실상 1등 엔진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엔진이 훨씬 더 저렴하면서 훨씬 안정적인 성능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네 회사의 로켓 관련된 총 직원이 연구직이 2,000명에다가 이와 관련된 부서 직원들 요원들까지 4,000명이 넘어요. 연간 6조 원 이상의 비용을 실험한다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250명에서 7년 만에 2조 들여서 해냈다니까. 대박이네. 7년 내내 쓴 게 2조 원이에요. 7년 내내 쓴 게. 그리고 앞으로는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고체 연료를 바꾸고 나중에 이거를 단순하게 쏴서 올리는 게 끝나지 않고
발사 끝나고 나면 지가 제자리로 찾아와 갖고 착륙하는 수준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우리도 지금 시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완벽한 성공이야. 위성 돌리면 뭐해? 그렇죠. 위성 기술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재진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낙하 유도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까지 실수인 척하면서 이번에 실험을 다 했다니까. 안 그러면 사고로 우리가 이번에 1.5톤짜리 탄두를 잊어버렸는데 그거 호주 앞바다 떨어질 예정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까고 싶고 뭐 해도 주가는 오르고요. 외국 그건 난리고. 도대체 한국은 무슨 기술로 저걸 100% 자국 기술로 국산했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7번째, 세계 7번째로 중량 1톤의 실용급 위성 발사국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고 1.5톤으로 올리면 6번째예요. 내년 5월에 2.8톤을 올리면 3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기술을 이번에 보여줬다. 과시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뭐 참고로 1톤의 실용급 위성 발사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나 이란, 북한도 300km 이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능력 이렇게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세계 7번째가 된 거죠. 네. 자, 이게 좀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위성 관련한 국뽕 반점에서도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술을 이대로 유지하게 되면 2027년 앞으로 6년 후에 대한민국 상공 저궤도에다가 뭐 저궤도도 아니지 뭐 지금 300에서 800km 높이에 있는 300에서 800km 높이에 있는 위성에다가 우리가 직접 쏘아 올리는 위성이 100개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개가 된다. 100개를 쏜다는 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아나시사 2호 하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지금 100개를 쏠 예정이라니까요. 중저궤도에다가 중저궤도에다가. 근데 이거를 다 우리 국산화돼 있는 우리 이번 로켓으로 쏜다는 겁니다. 네. 뭐 그때쯤 가면 뭐 우주 광학 기술 안에서도 대한민국이 최고다라는 소리 들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패라 하시는 분들 이게 실패입니다. 이거 일본에서 이 잔인한 놈. 어디서 이런 자료 영상. 이런 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폭발하죠. 올라오다가 툭 네. 떨어지죠. 네. 이런 게 실패지. 네. 다른 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공을 했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